청구용 프로그램에서 병원 경영의 무기로 전자차트 100% 활용이라는 주제로 환자와 소통하는 데이터 지도가 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브레인스펙이라고 하는 치과 컨설팅 회사와 덴탈 브레인의 온라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를 맡은 이 전자차트에 관련해서는 제가 임상 현장에서 37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자차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자차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이 전자차트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청구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 경영에 어떤 조금 더 업데이트된 병원들은 병원 내에 생기는 그런 통계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병원의 경영 솔루션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 안에서 이 종이 차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던 병원들이 이제 전자 차트로 이전을 할 때 엄청 약간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만 조금 그 불편함을 감소하면 사실 종이 차트에서 불편했던 게 이 전자 차트에서의 이로움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빨리 도입을 아직 못하신 병원들이 계시다면 사실 저는 빨리 도입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지금 이제 고민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숙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만 보는 이제 스태프들 그리고 방치되는 환자들 또는 이제 수기 차트와 전자 차트를 이중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빨리 전자 차트를 도입하시기를 이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환자 경험을 바꾸는 이제 접점별 차트 활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활용을 할 때에는 전화 응대를 하다 보면 이 고객이 어떤 내원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는지 내원의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소개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 오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값을 그 이 전자차트 안에 이제 입력을 해놓고 그거에 따른 통계를 우리가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마케팅 도구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환자가 소개를 했다면 그 소개자가 누구인지를 종이 차트 같으면 그 종이 차트를 또 찾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전자차트는 정말 단 1분 만에 그 환자를 검색해서 바로 그 환자에 대한 아는 척을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스피드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어 사이드에서는 주로 이런 전자차트를 쓰는 병원들이 타블렛 PC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런 타블렛 PC를 활용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모니터 상에서 아니면 뒤쪽에 공유로 모든 팀원들이 함께 사용될 그 공유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서 뒤에서 간단한 차팅을 입력한다거나 이제 체어 사이드에서 바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개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서 활용되는 부수적인 구강 카메라나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동해야 되는 그런 도구들을 같이 연동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나머지는 마지막 환자가 진료가 마무리된 다음에 사후 관리입니다. 결국에는 리콜로 어떻게 이 환자를 병원에 지속적으로 오게 하느냐가 이 병원이 지속적인 어떤 운영난을 겪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 리콜 고객이 우리 병원 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데일리로 한 30%가 이런 고객이 여러분들 병원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케팅하지 않고 여러분들 병원이 결국에는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30%의 리콜 고객을 우리가 어떻게 환자를 고객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전자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약에 대한 거를 저희가 뭐 6개월 후에 문자를 드리겠다 이러기보다는 이 차트에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예약을 또 3개월 후에 예약을 바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도 놓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그냥 간단하게 리셉션의 활용도를 이제 살펴본다면 아침에 루틴이 생기게 됩니다. 아침에 와서 뭐 전날에 내일의 스케줄표를 미리 뽑아 놓던지 또는 그 예약표가 당일에 어떤 투두가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록만 잘 해놓는다면 그날의 투두가 거기 안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실제로 그 예약표가 이제 군사지도 같은 거다라고 이제 저희 컨설팅할 때 병원에 가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의 역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감의 루틴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마감할 때 전산적으로 내가 수납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정말로 왜 집계표하고 영수증하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맞춰진다면 실제로 퇴근 시간도 엄청 많이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리셉션의 활용도에서도 너무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응대를 할 때도 이 이제 전자 차트 상에서 환자가 왜 전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화를 하면서 바로바로 입력을 해서 실제로 이 환자로부터 신환이라면 어떤 문제로 내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니면 재진 환자라면 왜 전화를 하셨는지, 어떤 불편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입력하고 진료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환자 창을 열면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기록돼 있으니까 사실 실시간에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도 이 전자차트가 갖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예전 같았으면 사실은 어떤 거로 전화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로 이렇게 엑셀로 저희가 작업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엑셀 시트를 굳이 만들지 않고 창을 여러 개 띄워놔서 이런 유입이 됐으면 어떤 신환 유입이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내원의 유입 동기를 다 통계를 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쉬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약 관리인데요. 예약 관리는 병원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투두가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장님의 투두, 그다음에 스태프들의 투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우리 병원을 어떻게 플로우를 전개할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약속인 거죠. 그리고 환자하고의 약속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중요한데 환자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약의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병원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 구축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요한가? 이게 결국에는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유니트가 4대가 있다면 그 4대를 동시간대에 그 4대가 다 운영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원장님이 2대만 사용한다면 굳이 4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4대를 어떻게 하면 멀티 스케줄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떤 예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원장님의 예약이 계속 잼이 걸려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어떤 병원 내에 예약 흐름이 있다면 이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약표에 그 기록을 할 때도 우리 안에 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약속과 어떤 약속은 같이 잡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로직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 시스템도 잘 운영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의 관점 보시면 예약 패턴 분석이나 아니면 시간대별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실장님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자가 노쇼가 있거나 아니면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됐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어떤 환자들을 미리 웨이팅을 해놓고 이제 대처가 해놔야죠. 그래야지 원장님이 혹시라도 블랭크가 되는 어떤 시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바로 매출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크 포인트를 색깔로 지정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기공물을 오늘 세팅을 한다거나 아주 중요한 임플란트 환자가 있다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보철을 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뭔가 체킹을 해야 되는 것들도 예약창 안에서 색깔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이제 기공과 연관된 건 무슨 색 뭐 이렇게 해서 놓치지 않는 그날 중요한 환자들을 놓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VIP들이 온다. 어떤 대그룹의 회장님들이 온다고 했을 때 이분들을 어떤 시간대에 배치해야 이제 원장님이 잼 걸리지 않아서 웨이팅이 없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럴 때 그런 분들 VIP나 아니면 원장님의 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색깔 코드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환자 관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창 안에서의 어떤 그런 컬러 코딩이 결국에 우리가 어떤 분을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철물 준비, 임플란트 수술, 또 어떤 분은 VIP, 어떤 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어떤 분은 너무 말이 많으시니까 이런 분은 오픈된 진료실에 이분을 모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들 안에 어떤 약속들을 이 예약편 안에 다 적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약 관리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이제 창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 포인트닉스의 이제 예약창이고, 뭐 이렇게 서로 다 다른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예약창 안에서 각각의 병원마다 자기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 코딩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또 보철물을 체크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색깔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예약창 안에서 꼭 넣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환자의 이름 들어가야 된다, 차트 번호 있어야 된다, 치료 부위 있어야 된다,
치료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얼마의 치료비를 우리가 오늘 환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다 기록을 했고, 마지막 누가 했는지 그것까지 입력을 해서 실명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입력을 해놔져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헷갈린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누가 이걸 입력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병원 안에서의 이 사람에 대한 102한테 찾아가서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분이 리검진을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실명제까지 해서 실제로 여기 차팅 예약창 안에 들어가야 될 이 전자차트 안에서 활용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면 그날 하루에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게 다른 병원의 예약창이지만 이걸 이제 컨설팅하면서 저희가 이 예약에 대한 걸 다 짜드렸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어 빌드업을 하고 PIT를 하고 몇 번, 47번을 작업을 한다. FDO가 있다는 거 보니까 그날 돈을 얼마를 Financial Doing, 그래서 돈을 받는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환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 신환이 어떤 페인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병원을 내원한다 그러면 그 신환으로부터 어떤 진료가 가능할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추가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기존에 우리가 픽스되어 있는 매출은 만약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런데 신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예출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목표가 설정이 돼서 하루에 오늘 우리는 원래 예상은 500이지만 700만 원의 매출 목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는 이제 아침 회의마다 그 목표 매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될 건지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병원마다 그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진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게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예약창 안에서도 다 충분히 그런 활용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누가 상담을 했고 그랬다면 그 상담자 하나 한 명 한 명에 대한 동의율을 알 수가 있어요.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그 동의율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기록을 해놓으면 실제로 누가 상담을 잘하고 상담을 못하고, 또는 우리 병원에서 그걸 더 분석을 하면 어느 비용까지 했을 때 비용 상담했을 때 가장 상담이 잘 일어나지 않는 존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럼 우리 병원은 한 1,500만 원 이상 되면 상담이 좀 어렵네. 왜 그럴까? 그런 거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그 상담을 못한다고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상담가도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를 보고 상담 같은 것들을 이제 녹음해서 그 부분들을 좀 코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서 이 모두가 다 성장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자 관리도 충분히 이 전자차트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환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내원 경로를 명확하게 그 병원이 갖고 있는 그 목적값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거에 따른 이제 이런 분석이 연간별로도 분석이 되고 월별로 분석이 되고 다 분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 2023년도를 분석했을 때 환자 소개로 어떤 진료를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했는지, 그래서 보시면 임플란트 진료랑 보험, 보철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많이 그리고 교정치료. 우리 병원에 이런 환자 소개가 됐을 때 이런 정도의 진료를 하고 그런 분들이 비급여 진료를 되게 많이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연도별로 다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이제 2024년도, 아까 2023년도 이렇게 연도별로도 충분히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년도보다 올해 뭔가 떨어졌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병원에서 공유를 해서 이제 그런 발전적인 어떤 회의들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몸담고 있고 그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병원이 강남역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 강남역 그 치과를 딱 쳤을 때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사실 저희는 되게 메인 스트리트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메인 스트리트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사실 직원들의 버스 정류장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병원에 그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이 많아요. 그럴 정도의 원장님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을 딱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니까 저희가 너무 놀랬던 건 저희는 한 점에 존재합니다. 점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렇게 큰 박스들, 이런 박스들이 돈을 쓰고 있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든 아니면 플레이스 광고를 하던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에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는 존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쟁하는 병원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실제로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 탄탄하지 않으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안 되지? 이런 경영난에 허덕여서 사실 지금 덤핑 병원들도 문을 닫고 있는 게 이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내부에 오히려 내부를 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병원에 이런 데이터들이 훌륭한 마케터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내원 경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환자 소개가 되게 많고 그 환자 소개가 상담 동의율의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구원들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너무 기본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는 고객들한테 저희는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병원마다 이제 전자차트를 사용하더라도 병원마다 사용자들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자의 정보를 다르게 수집하고 또 그것을 또 병원에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 잘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목적값이 명확하면 그 목적값에 맞는 그 프로그램 데이터들을 병원에 맞게 수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상담을 통할 때도 아까 그냥 감으로만 상담을 해서 누구는 상담을 잘하더라, 누구는 뭐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비용에서 가장 상담 동의율이 일어나지 않고 또 어느 분이 지금 상담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맞춤 교육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누적 데이터가 결국엔 환자의 맞춤형 어떤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저는 환자들한테 그냥 단순한 어떤 치료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적어드리기보다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페이퍼로 드리는 걸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환자가 이해가 되고 또는 그분의 가족들이 이해가 돼야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고 있는 고객들도 계속 우리 병원을 어떤 서비스의 만족도를 더 높이려면 그냥 예전에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면 본인 몸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페이퍼로 엄청 두껍게 받으시잖아요. 치과는 왜 그런 페이퍼를 안 주는 거죠? 그런 페이퍼가 나가야 그 고객이 이 병원이 다른 병원과 다르다라는 걸 아마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중요한 분들이나 아니면 치료 내용이 되게 많으셨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데이터들 또 특히 제가 예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음 오셨을 때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계속 기록을 해놓고 그걸 환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데이터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병원의 저는 마케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 마케팅을 할 일이 아니라 기존의 고객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한다면 이 병원에 대한 매력이 아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전자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이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월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브레인스펙이라는 회사는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회사이니까 그 안에 계시는 이유리 선생님의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의료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작성할 때도 이런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가는 진료를 받을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증, 인적사항이 이제 기록돼 있어야 된다.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병력, 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제 진료 경과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외래 진료를 우리는 외래 진료잖아요. 그래서 증상 상태, 치료 내용이 계속 변동이 되거나 의사가 이제 그 변동된 기록들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런 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런 경과들을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리고 진료 일시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그 종이 차트, 이제 전자 차트는 그때그때 바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종이 차트 쓰는 병원에서는 종이 차트에는 시간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 차트 앞쪽에 계속 그 시간을 기록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혹시 종이 차트 쓰는 병원들은 이 진료기록부 의료법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실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자차트로 옮기시면 이런 일도 없죠. 이걸 매번 어떻게 매번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주의를 상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의 이제 그 강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었던
그 진료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소가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CC 칩 컴플리먼트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야 되는 것, 그리고 환자 병력을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정보로는 검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의사가 이제 기록해야 되는 거죠. 의료인이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얻은 평가, 그리고 사정을 의료진의 판단과 해석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계획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건 보험을 청구할 때도 이 내용이 분명히 초반에 환자가 이제 초진을 받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6번에 가끔 씹을 때 시리고 양치할 때 시려요. 이거 CC가 되겠죠. 그리고 46번도 마찬가지겠죠. 예전에 많이 닿는다고 갈아서 파였는데 잘 안 물리는 것 같아요. 이게 환자의 주관적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적 정보로는 이제 관찰하고 검사로부터 얻은 정보가 16번의 바이트와 그 다음에 차가운 거로 테스트했을 때 증상이 나오지 않았고, 46번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기능교두가 삭제가 많았음, 과거에 이제 조정했을 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평가하고 사정을 하고 마지막 치료 계획은 16번에 대해서는 없고 46번만 이제 리메이크를 한다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록에서도 중요한 아까 같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차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순서로. 그래서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덴티움 링크는 클라우드형 전자차트입니다. 클라우드형은 치과계에서는 아마 처음인데, 메디칼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도 클라우드 이런 형의 전자차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차트를 활용한 실시간 이제 정보 공유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어디서나 이 차트를 볼 수 있다는 게 클라우드형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디지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랑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과 치료의 특수성이 설계된 시스템이 전자차트이고, 이제 이 안에서 치식이나 치준항 측정을 한다거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구강내 사진을 찍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전자차트랑 연동이 돼서 환자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 안에 얘네들이 담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EHR이라고 해서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어 환자가 병원을 옮겨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 차트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보건소에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진행됐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디 이제 메디카 병원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 이 모든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대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메디컬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전자차트 개념들이 진짜로 전 영역에서 발생이 된다면, 제가 어느 병원, 어느 지역에 만약에 너무 아파서 제주도 어디를 갔을 때 저의 어떤 히스토리가 오픈이 된다면 정말 저도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도 이 클라우드 개념의 전자차트를 도입을 해서 EDR 시스템의 EDR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 병원의 EMR과 좀 달리 여기 안에서도 자기네만의 치식, 그 다음에 이런 치주 상태를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치과 진료 기록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스톱 진료가 가능하게 됐고요. 정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 공유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차트 작성, 치료 이력, 그 다음에 치과 치료 전체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이런 EDR 시스템을 적용한 건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이걸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게 해외에도 수출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전자차트 시스템이 지금 AI도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많은 병원들이 이제 여기를 안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진짜로 가야 될 길이라면 하루빨리 서둘러서 이 시스템으로 빨리 적용하시기를 이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자차트 시스템은 병원의 시스템도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릭 몇 번으로 결국에는 환자의 상태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어때요? 종이 차트라면 이 환자가 언제부터 이 치료를 했는지 다 뒤져야 되잖아요. 환자가 만약에 어느 치아도 불편해요. 처음 예약할 때 어느 치아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와서는
다른 치아 이제 기억이 나신 거죠. 아, 그 며칠 전부터 어느 치아도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종이 차트였다면 그 치아의 히스토리를 다 차트를 넘겨가면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전자 차트는 이제 그런 것도 솔팅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훨씬 더 시간도 세이빙되고 빠른 응대를 통해서 환자에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의료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차트를 단순하게 청구의 기록 뭐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환자의 이제 상담 동의율을 높이는 그런 정말로 진정한 전자 차트로 활용하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의 구축도 디테일하게 구축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환자가 말하는 것만 적는 그런 전자차트를 활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 이런 끝에 가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목적값을 통해서 이런 경영 데이터의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처음 신안이 오게 되면 제가 만들어 드렸던 이게 폼이에요. 최근에 작년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종이 차트를 활용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PPT로 만들어서 환자한테 드렸어야 됐거든요. PDF 파일로 만들어서 환자의 메일로 쏘고 이런 식의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자 차트의 치료 계획에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다면 행정 업무가 훨씬 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결과 보고서 같은 거를 환자들한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저는 2023년도부터 그 챗GPT를 제가 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챗봇을 만들어서 이 치과 의사가 알려주는 구강관리 마스터라는 챗봇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타액 검사지를 제가 넣어놓으면 그 환자에 대한 입력값이 저렇게 결과 보고서가 한 4-5장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연한 선으로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의 예전에 그 타액 검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녹색 진한 선은 최근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훨씬 우식성 박테리아도 훨씬 줄게 된 거고 치주적인 관점도 너무나 좋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구강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환자들한테 드릴 수 있다면 그 병원의 차별화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게 마케팅이죠. 가격을 낮추는 게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이 좀 더 차별화된 어떤 프리미엄의 느낌을 갖게 하고 싶다면 환자에게 좀 더 친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만든 2개의 이런 챗봇이 있어요. 그래서 구강관리 마스터랑 시니어 구강관리 마스터를 만들어서 이 이제 데이터 들어가시면 이 안에서 뭔가 질문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안에 지침서를 되게 많이 넣어놔서 이제 그 환자마다 이제 입력해서 넣어놓으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니까 그것들을 환자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일일이 만들어서 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덴티움 링크의 시스템을 제가 활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활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면 이렇게 결과 보고서 아까 타액 진단지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입력해서 넣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환자의 치주 차트 안에서 프로빙 예전에 했던 거랑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이미지상으로 환자가 이미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를 이분의 QR코드를 생성해서 환자가 바로 찍어서 본인이 항상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료 이런 차트도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료실과 그다음 데스크가 원팀이 돼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드리면 바깥에서 이 QR코드를 찍어서 환자가 가져가서 볼 수 있게 데스크에서는 또 이런 작업들을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팀이죠. 그래서 진료실에서 한 일을 데스크에서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해서 환자가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상담 진료실에 있는 팀원들이 이렇게 치주 차트의 내용들을 환자에게 설명을 해서 보다 더 쉽게 본인의 구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치주 차트 안에서 환자의 프루빙 뎁스를 예전에 했던 과거가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파란색이 현재의 상태의 프루빙 상태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이 데이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이걸 QR로도 제공이 되니까 훨씬 더 환자가 이제
링크보다는 링크 요즘 워낙 그 보이스 피싱이 많으니까 이런 QR코드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하다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자료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치주 차트 시연 영상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어떤 시연을 보이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QR코드 생성된 걸 환자가 집에 가져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아주 쉬운 어떤 단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전자차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간단한 영상,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활용했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가 요청해서 이 치면 세균막을 작성하는 거를 그 덴트웹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치석이 어디 있는지 또는 프루빙 뎁스도 같이 보고 싶은데 한 장에서 그게 또 불가능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덴트웹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어떤 서비스 구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프로그램을 쓰면서 너무 조금 저희가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환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히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덴티움 링크에 이제 자문으로 저희가 참석을 하면서 이 페리오 차트에 대한 전자 차트라면 환자에 대한 그 치아의 히스토리가 분명히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궁금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모든 차트들이 보시면 하나하나 치아에 대한 어떤 건강도나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청구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을 한 치아 16번이라는 치아에 예전부터 어떤 치료를 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이런 걸 알아보기는 좀 많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덴티움 링크의 자문을 맡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논의를 했고요. 정말로 전자차트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예전에 여러분들 종이 차트 할 때는 사실 프루빙 뎁스도 다 기록하셨잖아요. 모든 치아를. 그런데 왜 이 전자차트로 넘어와서는 그 보험 청구에만 너무 집중돼서 왜 그 치아 하나만 이제 많이들 하시는지 이게 좀 속상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전자차트의 기능으로 간다면 환자의 모든 기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록들을 우리가 히스토리적으로 알아봐야 이분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도 불편한 요소이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치석이 들어가고 또 플렉 인덱스를 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프루빙 뎁스를 재는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환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게 그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골 위치가 분명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그 위치 정도의 뼈가 어느 정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네이션 돼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환자가 이해도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모식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페리오 차트에서 환자 문진, 그러니까 양치질을 몇 번 하냐 이런 내용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작성을 하게끔 만들어서 실제로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록하게 만들었고요. 페리오 차트에서는 치아별 치주 상태를 입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아 하나하나의 건강도, 그래서 하나의 치아의 모빌리티, 그 다음에 그 치아에 어떤 퍼케이션이 있다면 퍼케이션에 이제 통과됐냐, 퍼케이션이 뚫렸냐 안 뚫렸냐, 그 다음에 치석이 있다면 치석이 어느 부분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플락 인덱스도 기록을 해서 그 환자의 전반적인 이 구강 환경을 기록하는 이제 차트를 입력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서 덴티움 링크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잘 구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강도가 떨어지는 프로빙 뎁스에서 3mm 이상이 넘어가는 것들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해서 사실 이제 주의하게끔 의료진들도 주의 관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석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통과됐냐 안 통과됐냐 퍼케이션 부분 이렇게 표시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또 여기 안에 뭔가 주의사항을 넣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메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퍼케이션 부분에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치간 칫솔 어느 정도가 지금 통과돼서 환자한테 교육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치주 차트를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또 치주 차트 안에서 요 인덱스 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숫자 입력했던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가 되고 퍼센테이지까지 나오게 돼서 환자에게 고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줄이자 뭐 이런 것들을 환자랑도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페리오 차트의 치주낭 측정값을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고 5mm 이상일 경우에는 배경색을 아예 이제 3mm 이상이면 숫자가 변하고 5mm 이상이면 이렇게 이제 밑에 베이스를 좀 색깔을 노랗게 바꿔서 정말로 치주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주의를 요하는 부위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별 히스토리, 아까 되게 중요한 부분, 제가 환자들 종이 차트 다 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치아별로 소팅이 돼서 선택한 치식 기준으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치아 하나하나의 기록이 나오게 되니까 환자들도 만약에 어떤 치아가 유별하게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그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가 돼서 환자한테 치료 이력이나 치료 이력뿐만 아니라 히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첩 비교라는 뜻은 뭐냐면 예전에 했었던 과거에 프로빙 뎁스를 쟀던 그런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지금 현재와 비교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중첩된 상황을 환자한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빴던 프로빙 뎁스가 있었던 게 지금 치주 치료를 통해서 엄청 좋아졌다라는 걸 환자한테 바로 인식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첩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진단 리포트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이걸 아까 QR로 생성해서 환자가 집에 가셔서도 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구강 환경을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리포트, 결과 보고서나 리포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환자하고 좀 더 친밀하게 그분의 구강 내 환경을 단순한 엑스레이로 보여드리는 거랑 이렇게 본인의 구강 내의 환경, 예를 들어서 이솔질이 안 됐다면 아니면 치주가 얼마나 치조골이 소실됐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환자가 치료 동의율이나 그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찾아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걸 다른 병원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여드리지를 못한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고 결국에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결국에 병원은 환자하고의 어떤 소통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별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주 리포트를 계속 기록을 해놓고 아까 제가 뭐 달별로 기록을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별 뭐 측정했던 그런 상황별로 기록을 했던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안에 것을 우리가 클릭해서 이런 종합 소견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드릴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QR코드를 생성하고 그걸 PDF 파일로 환자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는 이렇게 만약에 PDF 파일이 아니라 그냥 문서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전체 출력하는 저 인쇄 클릭을 하시면 전체로도 출력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림만으로 출력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포트도 출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환자에게 이제 또 전달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별 우리가 저장도 이미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 내가 목적값을 잘 입력하자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환경 안에서 치주 차트에 들어가는 저런 모든 기능들을 다 쓸 거냐 아니면 우리 병원에 맞게끔 우리는 캘쿠루스 필요 없어. 진지바 마진도 필요 없어. 그렇다면 그걸 다시 클릭해서 저 초록색이 표시 안 되어 있는 블랭크로 처리를 해주시면 아까 그 기록창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로 기록을 또 하실 수 있는 병원마다의 본인만의 그 기본값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또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이게 보험 차트에서 보험 청구 교육을 진짜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 청구 교육을 결국에 진료 임상을 알면 그 임상을 결국에 이제 치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을 해서 그걸 결국에 청구하는 건데 이 전자차트가 결국에는 보험 청구랑 이게 연관이 되면서 임상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험 청구 교육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임상을 일단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을 사실은 보험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헷갈리는 내용들이 뭐 상학과 하학 예를 들어서 뭐 플랩 서저리를 하기 전에 모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어떤 로직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영역의 진료를 당일날 진료했을 때 뭐 어떤 처치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처치는 청구할 수 없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헷갈리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저희가 교육할 때 나오는 건 상병명이었어요. 이럴 때 이상병명 써도 돼요? 이게 정말 헷갈리시나 봐요. 이런 것들을 이 덴티움 링크에서는 챗봇 기능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질문하시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챗봇 기능을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자차트를 기록하면서 청구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해소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기능은 어디나 거의 비슷하죠. 이제 병원들의 통계 기능은 본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제 이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계를 정말 다 잘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연도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일 웨스트 스케일링을 도대체 연도별로 얼마나 한 거야? 라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2022년, 2021년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고 있는지 환자들이 1월하고 12월에 가장 많이 스케일링을 많이 하러 오는구나. 왜냐하면 연일의 스케일링을 놓칠까봐 11월, 12월에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고요. 또 1, 2, 3월에 또 잊어버릴까봐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 대신 이 중간 4에서 10월 달까지는 너무 루즈하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환자들한테 연일의 스케일링 하시라고 매달 우리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카카오 채널톡을 이용해서 환자들한테 이벤트 문구를 보내드릴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을 또 상기시키는 그런 문구를 보내드릴 수 있고 이래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또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급여 스케일링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연일의 스케일링 또 비급여 스케일링 이 두 개의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의 금액 차이가 있는지 서로 연일의 스케일링을 여기서 보시면 2022년도에 1,585명의 환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거로 인한 그 병원 내 매출은 5,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저희가 여기도 써있네. 2023년도를 비교해 드릴게요. 2023년도에 연일의 스케일링을 1,643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비급여 스케일링을 452명을 진행했거든요. 그럼 몇 배인가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원의 매출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연일의 스케일링은 나라에서 정말 한 번은 해라 라고 해서 정해준 거지 꼭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하세요가 아니거든요. 치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1년에 4번 아니면 적어도 1년에 정말 관리를 잘하는 분은 1년에 2번 이렇게 관리를 받도록 환자를 병원이 어떻게 예방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시려면 아까 같은 그런 전자 차트 내에서의 어떤 치료 결과서 그러니까 리포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치주 차트 리포트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의 구강 환경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린다면 실제로 이렇게 비급여 스케일링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바쁘게 1643명을 하는 거랑 452명을 진행을 하면서 매출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분명한 병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일일 장부를 통해서 오늘 하루에 총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합산은 어느 정도 전체 이제 뭐 합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월간 장부, 일일 장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어느 달에 가장 많이 일어났고 또 어떨 때 저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2026년도를 준비할 때 4월 달이 되게 바쁜 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왜 바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죠. 근데 대부분 예전에는 4월이 마의 4월이었고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3, 4, 5월 달이 입학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돈을 쓰기 때문에 그때 병원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요즘은 희한하게 4월달, 저희도 요번 달에 매출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왜 4월이 이렇게 매출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결국에 있어야 이런 어떤 경영 모멘텀에서 되게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병원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스텝 간의 어떤 내부 소통의 어떤 팀워크 가이드를 다른 거로 하지 마시고 이런 예약이라든지 전자 차트를 통해서 그 안에서 프로세스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소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3년 3월 23일부터 이 덴티움 링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펙에 그 다음에 김윤정 이사님, 윤경희 강사님, 이유리 강사님, 이혜진 선생님, 권아름 선생님이 이제 함께 자문을 했고요. 덴티움에서는 백경림 선생님, 임창욱 선생님, 이경현 선생님이 이 덴티움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